건물상권. 자, 교재를 딱 찾아주시고 1페이지. 자, 펴봅니다. 1페이지. 우리나라는 해방되면서 일본 민법을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르면은 다툼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만. 그래가지고 같으면은 문제 없는데 경매가 일괄 경매되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땅 주인 별도, 건물 주인 별도 이러면은 이제 싸움이 납니다. 그죠? 싸움이 나고 뭐 건물을 철거해라, 나 땅 못 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이 놓으면 되는데 여한 이유로 땅이 이제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땅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땅 가격이 한 감정이 1억이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사용에 제한을 받으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러분 낙찰 한 4, 5천만 원 받아요. 절반 정도 받으면은 이제 보통 낙찰을 받죠. 낙찰 받고 나면은 건물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랍니다. 1억에 대해서 낙찰은 5천에 받았는데 1억에 대해서 지료를 달라. 그러면은 판사님이 연 한 4.5% 주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1억짜리 땅을 한 5천에 낙찰 받고 1억에 대해서 4.5% 정도에, 그럼 뭐 1년 같으면은 연 뭐 450만이죠. 그럼 월에 한 40만원 정도, 5천에 낙찰받고 월 한 40만원 정도 지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죠. 숫자는 괜찮죠. 우리가 보통 1%가 전개금인데 지료는 한 4.5% 주라 이렇게 결정이 나와요. 판결이 나오니까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1억에 대해서 4.5%, 1년에 450만원, 월 나누기 12달 하면은 월 한 40만원 정도. 그래서 한 4, 5천만 원 받고 4, 5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한 4, 50만 원 받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럼 땅값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철거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근데 건물이 금액이 예로 1억짜리다 그러면은 예로 3천만짜리보다는 1억 3천이 건물 주인이 더 위태롭죠. 철거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 땅을 팔아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1억 3천보다는 건물이 3천보다는 1억 3천, 1억 3천보다는 한 5억 3천 되면 됩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적어서 살라 그랬죠. 그죠? 철거 당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정 지상권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반인들이 법률을 좀 약하신 분들이 보려면은 1, 2, 3년을 공부를 해야 겨우 독파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반 만에 짧은 시간 안에 요거를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한 80%, 7, 80% 윤곽을 뼈대를 심어 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 우리 경매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느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4페이지인가 부지에 달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봅니다. 2번. 그 시간 나시면은 이런 이제 이 광고 있죠? 유튜브나 네이버 가면 됩니다. 두 개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한번 봅니다. 예로 이런 거죠. 어령에 무엇이 나왔대요. 뭐가 나왔대 지금? 대지가 나왔다. 법정지상권 토지만 내가. 그럼 요 보게 왼쪽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빠졌어요. 건물이 빠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20-571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했습니다. 2028경 5712 그죠? 물건 번호 1번. 자, 물건 번호 1번 요거다 그죠? 요거. 자, 한번 봅니다. 요거로 보면은 어령에 이제 이 물건 번호 1번인데 이게 1번이죠. 자, 어령에 대지만 팔겠다. 건물은 안 판대요. 건물은. 자, 그래서 금액은 2,900인데 자, 변경이 돼 버렸네요. 변경. 한 달 연기됐단 말이죠.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괜찮죠? 건물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컷비전 갔는데 이게 지금 안 판대요. 아, 저되게 변경이 됐는데 자, 봅니다.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자, 땅이 보니까 땅이 몇 필지죠? 뭐 세 필지로 좀 보인다 그죠? 그죠? 두 필지가, 두 필지구나. 여기 보니까 땅이 요 필지 있고 요 필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중간에 길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역령 크는 것이 지금 제시역 매각 제약 건물입니다. 그러면 요 땅을 낙찰 받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역령 있는 요 이제 아까 전에 건물 있었죠? 그 주인한테
빨리 철거를 해달라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건물 주인이 법정 지상권 해가지고 지상권이 성립하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성립 안 한다,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 대출 받을 때 설정할 때 그러면은 철거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낙찰을 받으면은 요 보니까 땅은 아까 보니까 두 필지다 그죠? 두 필지에 대지 해가지고 있는데 아까 여기 도로가 하나 묻었죠? 물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기에는 단독주택이 지금 이게 소매점 매각 하나 있고 단독주택이 하나 있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래갖고 매각 제외해놨죠. 그럼 같이 놓으면 문제가 없죠. 같이 일괄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매각 제외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봅니다. 그럴 때는 결론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 등기부로 문제 봅시다. 토지 등기부로 보니까 여기 보면은 건저당이 있어. 건저당 농협 있죠. 농협이 건저당이 있고 상수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상수이 됐습니다. 되고 경매 중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경매 중이다. 경매 중에도 감소. 자, 요럴 때 경매 임의 경매예요. 임의 경매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은 이날이 기준입니다. 기준일자. 이날에 땅은 200원시고 건물도 200원시더라 하면은 건물이 존치로 가는 거고 우리가 보통 법정주상권이 성립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는 이시고 밑 위에는 박시더라 하면은 이거는 존치가 아니고 철거로 간다. 이것이죠. 그럼 설정 뒤에 D-Day는 이날인데 요때 땅은 이시고 건물은 박시더라 하면 철거. 똑같은 사람이면은 건물은 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이나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는데 존치가 되면은 지료를 받는데 자 이렇습니다. 존치가 되는데 낙찰을 이 뭐야? 자, 뭐 다른 거를 깼나? 요거죠. 자, 얘로 낙찰을 여러분이 이제 높게 받았어. 얘로 뭐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지료를 5천에 주느냐 그 아이다는 아니고 원래 감정 가격이 2,900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2,900이네요. 총 3,400이네. 3,400에 곱하기 연몇 프로요? 주택은 아까 4.5%? 4.5% 정도 주라 이놈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낙찰을 5천 1억 받아도 지료는 이 감정 가격 3,400이지 내가 낙찰을 이 만에 떨어서 1,000만 받았다 해도 3,400 기준 요겁니다. 지료 받을 때는 요 감정 가격 현황 여기서 이제 받습니다. 그럼 요거는 낙찰 받으면 좋은 거는 자 봅니다. 전자지도를 보니까 낙찰 받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잘 아시죠? 요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이게 삼성 호암 이병철 생가 여기 계세요.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차를 요 세워놨고요. 여기서 이제 주차를 해놔놨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럼 관광객들이 차 세워놨고, 이렇게 가는 길에, 이병철 호암 생가 가는 길에 여기 있죠. 그래서 장사 잘 되겠죠? 그죠? 위치는 좋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여기 있다 보면은 요 이제 생가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물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주요 동향을 보니까 벌써 43명이 2주 동안에 5분 이상 봤대요. 이야기는 1차에서 최소 10명 이상은 들어오겠다 보십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낙찰 받으면은 이제 만약에 건물주인이 박씨더라 그러면 철거라 했죠. 그러면 철거해달라 하니까 이제 난리 났죠. 그죠? 난리 나서 그러면 내가 예로 뭐 4천에 5천에 샀는데 내가 7천 줄 테니까 팔아라 1억 줄 테니까 팔아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팔든지 나 싫다 철거해둬라 그러면 철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같은 사람이면 지료만 주면 돼. 아까 땅하고 같은 사람이더라.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이런 물건들이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법상권을 공부를 해야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지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어떻게 대응할지.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이 좋다 이 말입니다. 사례를 설명드렸고 자, 왜 되지만 경매인데 높게 낙찰 될까 이 말이에요. 낙찰 될까 낙찰이 될까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들어와서 자, 경매에서 대지는 갑이고 건물은 어리면은 철거 대상이 되는가 요거는 성립하지 않아서
철거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똑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대지 낙찰자와 건물주가 다투면은 건물주가 얘로 패소를 하고 철거될까? 얘로 땅은 하고 다르다 그러면 철거죠. 철거입니다. 자, 건물이 제외된 토지만 낙찰받을 때 은행 가면은 경락잔금 대출일까? 자, 여기 낙찰을 5천에 받았어요. 대출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됩니다. 건물이 빠지기 때문에.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법정지상권이 이리 관련된 이런 것들은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 잔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것 만질 필요 없어요. 주로 이런 게 만만하고 좋아요. 그렇죠? 잘 찾아보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 안 된다.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법상권은. 근데 분명히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다음 봅니다. 철거 시까지 치료를 얼마나 받을까? 주택은 연 뭐 4에서 4.5% 정도, 막 그 정도 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판결문 보니까 그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건물주한테 되팔면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우리 땅을 받았죠.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되팔면은 양도소득세는 일단은 55%입니다. 1년 미만은 몇 프로죠? 44%. 55%. 1년이 지나면은 44%. 2년 지나면은, 2년 지나면은, 누진세로 가는데, 플러스 11%. 그죠? 비사업용 토지하고 11%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3번 봅니다. 토지만 내가 있는데 왜 놓게 됐을까? 자, 요것도 봅니다. 울주군에 대지만 한 50평 좀 되는데 50 한 대평 되는데 건물이 빠졌대요. 법상권 토지만 내가 해놨죠. 내용 비슷합니다. 근데 1차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팔렸어요. 왜 팔렸는가 봅니다. 19에 12604. 자, 봅니다. 울주군에 이게 무엇이 나왔는데 대지가 울주군에 나왔는데 대지가 54평인데 건물은 안 판대요. 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판다. 그죠? 파는데 요게 이제 5억 철에 넣어서 받았네. 미납이 됐다. 4명이 붙어가지고. 자, 물건이 좋다 이 말이죠. 5억 철에 1차에서 4명이 붙었어요. 건물도 빠지는데. 자, 그러면 내용이 뭔가 봅니다. 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아마 커피점 같아요. 커피점 1층에 커피점이고 이 커피점이 있는데 이 커피점이 경매 넣었어요. 이게 자 위치도 막 괜찮죠? 위치가 뭐 코너에 골목길하고 각지가 있고 전자도 보면은 괜찮더라. 그죠? 본인이 이제 농협의 어디 옆인가 하여튼 농협 옆에 그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커피 카운티 커는 여기입니다. 로드뷰를 하나 꼴뚜기를 딱 갖다 놓으면은 커피 카운티에 있는 요 건물. 자, 요 건물 있죠? 커피 카운티 크고 요것뿐인지 하여튼 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 건물이 경매에서는 보니까 토지만 54평이고, 그죠? 상업지역인데 토지만 54평이고 임차는 없고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나왔다.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요. 자, 봅니다. 자, 이익인데 여기 보면은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김씨인데, 그죠? 김씨가 나 경매 샀네요. 김씨가 은행에 건저당을 했는데, 그죠? 담보 잡혔죠? 돈 빌린다고 건저당을 하고 또 강제 경매도 또 되고 있네, 그죠? 오현석 씨가 또 돈 좀 줘라 이라고 경매 넣고 또 이태희 씨가 경매 넣고, 자, 요거는 경매가 무슨 경매죠 지금? 임의경매, 강제경매입니까? 강제 경매다 할 때는 요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여기 늦으니까 놔두고요. 하는데 앞에 건저당이 있으면 또 이날 기준합니다. 이날로 소급이 돼요. 그러니까 뭐 2017년 9월 11일에 자, 잘 봅니다. 땅은 김훈씨고 건물도 김훈씨인가? 이날 현재 잘 봅니다. 이날 현재 2017년 9월 17일. 자, 요날 현재에 보니까 건물주 누굽니까 이때? 농업에서 담보 잡을 때. 다르죠, 사람이. 다르죠? 다릅니다. 같은 김씨인데 다르죠? 그러면은 무조건 철거입니다. 알겠어요? 동일인이라야 일대만 우리 법에서는 건물주가 철거당하는 거는 조금 억울하니까 좀 봐주겠다. 같은 사람일 때. 그때만 봐줍니다.
법정 상권이 성립한다, 뭐 줄여서 법직권이 성립한다, 고로 존치다 이렇게 보는데, 다를 때는 무조건 철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조건 철거, 철거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 받으면 철거를 당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그래서 높게 낙찰 받는 겁니다. 이 건물이 크죠. 이 건물이 예로 뭐 한 5억 주고 지었다 하면 5억 건물주가 철거를 당해야 되니까, 또 커피님에 월세를 지금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못 받고 철거 다 해야 되고 골치 아프죠. 그러면은 이제 땅 주인한테 만약에 대파라든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땅 주인은 낙찰 받고 나면은 주로가 소송합니다. 건물주한테 소송해가지고, 자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소송을 해서 건물주한테 이제 지료를 달라지, 건물 소유권 상실일까지 지료를 달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료를 줘야 되는데 상가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보통 막 5, 6%, 전에는 막 7, 8%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금리가 바뀌다 보니까, 주택은 예로 간단하게 말하면 한 4%, 상가는 한 5%막 그 선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 전에 얘기했더죠. 지료의 기준은 항시 요거를 기준한다. 요거 아닙니다. 건물에 영향을 받아서 3억 4천, 1차 금액은 3억 4천 이거 아닙니다. 낙찰가 요것도 아니에요. 뭘 기준한다고? 원래 감정서에 있는 감정 가격을 가지고 지료를 결정한다. 이해가죠?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미납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2등인 사람이 4억 1600이고 나는 5억 1000까지 썼어. 너무 좋아가지고 썼는데 2등보다 1억을 더 쓰였죠. 그죠? 기분 좋을까 나쁠까? 이 사람이라는 게 심리 이상해요. 2등인 사람이 5억 900에 들어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00만원 차이로 1대 했구나. 자금문서 1대 되는데 1억씩이나 더 넣어가지고 막 내가 4억 한 2천 쓸락 하다가 5억 천을 썼는데, 그죠? 4억 2천 쓰면 됐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또 이제 미납이 됩니다. 그럼 미납이 돼서 다시 누가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미납자는 들어오면 안 되겠죠? 미납자의 배우자는 된다겠어요? 그럼 아마 미납자의 배우자가 들어왔다 봅시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5억 천에 사고 빼기 만약에 이때 3,400원 손해 갔죠? 미납했으니까. 그럼 여기 3,400을 더해도 그는 그놈이네. 4억 8천. 그죠? 그놈입니다. 그래서 또 지원지도 이 사람도 또 미납하겠다. 이 사람도 기분 어때요? 이 사람 기분이. 혼자 들어왔죠? 1억 한 5천 정도 혼자 들어왔어. 그럼 기분 어떨까? 저기라고 엄마 100만 원만 더 쓸 건데 3억 4천 쓸 건데 또 이 사람도 또 고민해 봐야 돼. 그죠? 너무 많이 쓰였죠? 그래서 보통은 이 미납이 되고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되고 뭐 이래갖고 다시 경매가 되어 보면은 잘 안 들어요. 인원이 좀 작아요. 보통 팍 줍니다. 인원이 반의 반으로 줄습니다. 아시겠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이때는 너무 많이 쓸 거는 아니다. 특히 이런 거는 또 대출 된다 안 된다까지는 제가 얘기했어요. 안 되죠? 그럼 자기 돈을 100% 넣어야 돼요. 한 5억 정도 최소 돈이 있어야 지금 잔금을 치릅니다. 그게 요거는 여기에 낙찰받은 사람은 또 고민해 볼 거라. 아마 이렇게도 갈릴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높게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 왜 높게 받았죠? 토지만 파니까 건물을 꿀꺽 삼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저가로 막 예로 이제 지료를 안 주더라. 그러면 판사님 주라 했는데 안 주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경매를 또 였습니다. 강제경매를 판결문이 있으니까 넣어가지고 또 쭉 떨어지면은 이거는 철거당할 건물이죠. 예로 내가 건물 등기 건물이 뭐 그냥 사람 틀리죠, 그죠? 틀리니까 철거 대상이죠. 그러면은 이제 철거 대상이니까 지료를 안 주면은 이제 경매를 넣고 쭉 이게 이제 건물이 한 5억에서부터 한 5천 떨어지면은 그때 설낙자 받는 겁니다. 저가로.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높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봅니다. 부산에도 이런 게 있어요. 토지만 매다 19에 106. 자, 요거는 생략 있습니다. 요것도 건물이 이게 빠졌어요. 빠지고 땅만 있는데 낙찰을 받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19에 10665. 자, 우리 법원은 이 단호합니다. 이게 법규상 성립 안 하면 무조건 철가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 이제 떨어지는데 여기에 뭐 판대요. 뭘 판대 지금? 토지만 팔고 건물은 안 팝니다. 자, 요거 이제 건물이 여기 있어요. 요건 안 판대요. 밑에 깔린 땅만 판대요. 깔린 땅만. 깔린 땅이 얼마냐? 그러니까 5억 9,800인데, 그죠? 5억 9,800인데 이 제시에 매각 제외 건물이 있으니까 1차가 요건 1차 그대로 했네요. 자, 법원에서는 이 감정 가격을 그대로 1차로 하는 법원도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창원법원은 주로 요거 여기 없습니다. 청약돼버리고 요거를 보통 1차로 합니다. 보통 그죠? 보통 만 70%, 75%, 막 80%그 수준에서 한 30% 디시해 가지고 보통 1차로 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는 법원마다 조금 성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요 낙찰 받은 사람은 잔금을 치렀네요. 치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거냐? 그죠? 요 보니까 요게 이제 건저당 할 때 보니까 채시인데 그죠? 건물이 또 이시죠?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요거는 저거다, 저거. 이해가죠? 자, 그래서 낙찰을 받고, 이제 지금쯤은 한참 소송하고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세요. 철거할 때까지 지로 뭐 5% 주세요, 6% 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송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이제 오라 가라 하고 이제 결론을 줄 겁니다. 그죠? 지를 주라, 뭐겠죠, 당연히. 철거도 해주고 지를 주라, 이럴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재미난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법유상권은 이 유튜브에 제가 보기에는 32강이 하나 있고 78강이 하나 있고요. 310강이 있고 410강 지금 4개 정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쭉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건물과 법유상권에 강제경매가 있고요. 임의경매가 있고 임의경매. 그래서 여기에 사례가 하나, 여기에 5개, 그 다음에 수목, 이 나무가 제외된 게 많아요. 경매에서. 그럼 나무는 보통 감나무가 뭐 500그루가 있는데 제외됐다. 땅 하나 잡아놨다. 가수 하나 잡아놨다. 그러면은 감나무 몇 끼냐, 몇 끼냐. 거의 90%는 낙찰자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 제외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지분을 잡아들 때. 이게 뭐 몇 끼니, 몇 끼니. 이것도 따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만을 잡아들 때 명도는 어떻게 되느냐. 명도를 이런 어르신이 계시고 건물이 빠지는데 땅만 받았다 그러면은 명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정권의 강제경매편은 제가 사례를 한 가지밖에 없어요.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는 판례가 또 많습니다. 많은데 요거는 5가지 유형, 요거는 한 가지 유형.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근데 건물만 매각된다. 자, 사모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건물만 매각하겠다. 그럼 이거는 거는 거의 95%가요. 이거는 철거입니다. 철거. 철거. 그래서 앞으로 대원칙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건물만 매각한다 그러면은 사지 마세요. 무조건 통과. 알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땅이 뭐 산업통상자원부다. 뭐 단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검토를 만해요. 국가기야.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통은 95%가 다 개인 땅이거든요. 그런 거는 땅 주인이 건물 철거하고 딱 하사를 20개 가지고 있어요. 쏘하려고. 그 맞으면 죽습니다. 여기는 건물만 놓은 거는 대원칙이 안 한다. 19에 3167 한번 봅니다. 19에 3167 하나. 그죠? 지금 19에 3167 하나. 그래서 대원칙은 이런 건물만 온 거, 그죠? 건물만 토지는 빠지고 토지는 제외되고 건물만 하겠다. 이런 거는 쭉 떨어져도 안 파는 이유가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 저거 사봤자 철거 당할 건데 내가 왜 사? 이 말입니다. 모래에 진 집인데 왜 사?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미스터 체네. 건물 등기가 그렇고요. 그럼 여기에서 자산 신탁에서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건물만 매각하면은 안 산다, 나는 그냥 넘어간다 하면 됩니다. 괜히 시간 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고수가 완전히 됐을 때,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뭐 고수지? 이제 이럴 때 이제 좀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은 그만하는 통과한다 이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물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학원에
제가 이제 경남대학원에 부동산 법무학과에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도 마치고 했는데 석사 과정에 이제 입학을 하면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한 4명이 앉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죠?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채권과 물건이 어떻게 달라요? 이제 물어봅니다, 보통. 그럴 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 좀 해줘야 돼요. 채권은 내가 아는 거죠. 물건은 대외적으로 공시가 잘 되는 겁니다. 공시되는 거. 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민법상의 물건 보면요. 점유권 그런 것은 이제 예를 핸드폰을 내가 도둑질 했던 자부터가 내가 가져왔어요. 상대방 거를. 그럼 내가 점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달라 할 때는 내가 도둑놈이라도 이거는 그냥 들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키기 확실히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점유권은 자원 내가 있는 겁니다. 점유권. 이 점유권이고 소유권은 우리가 자기가 이제 사용 수요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보통 소유자 있나 이거요. 그다음 용의물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오늘 주로 할 건 요겁니다. 요거.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간섭상에서 법정상권하고 두 개로 봐야 합니다. 거의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럼 지상권이 뭐냐 하면은 넘었다. 타인 소유 토지의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역권 그런 거하고 전세권 이런 건 다음에 이제 할 거고요. 전세권 잘 아시죠? 뭐 저는 설정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세 가지를 용의 물건에 불러요. 용의 물건. 그래서 오늘은 용의 물건 중에서 지상권 하고요. 담보 물건 그동안 많이 했어요. 건저당권, 유치권, 질권. 그죠? 주로 건저당권은 거의 많이 했죠. 우리가 건저당권. 자, 유치권은 우리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도 거의 유치권을 많이 할 거예요. 유치권.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11억 서울에서 유치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낙찰 받았어요. 싸게 절반이야. 유치권 때문에 11억이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을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34억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1억 낙찰 받을 때 지돈 2억가 받았대요. 대출이 9억이 되니까 보니까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거를 그래서 대출해 줍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2억 가지고 낙찰을 싸게 받아갖고 아파트를 절반 이하 받아가지고 그거를 배제를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34억 됐대요. 그럼 2억 가지고 아파트 낙찰 받고 34억 됐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죠? 지가 낙찰 받을 때는 11억 대출 9억 받았대요. 9억. 그래 잔금을 치렀대요. 치르고 나서 유치권도 이제 깨비고 이래가지고 그게 34억 됐대요. 34억. 오늘 또 다음 시간 들어갈 겁니다. 이야기가. 자, 그런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묘에 대해서 권리 때 말이죠. 묘에 대해서 한 20년 지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평온공연하게 20년이 보니까 묘가 30년 되면 뭐여라. 그럼 여러분 함부로 이장하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연고면은 쉬워요. 합법적으로 전문한 사람도 있어요. 한 150만 주면은 한 기당 한 150 주면은 10개 닫고만 1500 주면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임명 낙찰 받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법상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간섭상의 물건을 보는데요. 등기는 안 되지만은 이건 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그죠? 등기 안 되죠? 안 되지만은 막관 권리를 주는 겁니다. 부여를 해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경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 청약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해비겠죠. 청약이 없으면은 건물 소유자가 그 대지 위에 간섭상 치는 겁니다. 그 요게 이제 말은 간단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뼈대는 요건데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면 책이 막 이만한 것들을 백과사전 같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판례가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더 혼란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7번에 보면요. 법정지상권에 갖고 이렇게 강좌를 제가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리라는 거는 올리든 안 올리든 이렇게 써놨든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이 꼭 좀 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알죠? 그럼 여러 건물이 빠져서 그럴 때는 덜렁 또 원장님한테 문자나 보내고 어찌 됩니까? 뭐 사지 말고 여러분 한 보시고 나름대로 감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를 요약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딱만 나와서 건물이 빠져서 원장님 전화 잡아도 됩니까? 문제점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좋다.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하고 노는 건 뭡니까? 실력을 쌓자 말이죠. 우리가 경매, 공매 배우는 것은 한 번 배우고 평생 써먹지 말아요. 평생. 그죠? 평생. 이 기준은, 우리가 경공매는, 이 원리는요, 수학처럼 비슷해가지고 한 번 배워놓으면은 잘 변경이 안 돼요. 이 민사집행법은 거의 변경되는 거, 판례가 변경되는 건 모르지만은 기본 빼대는 거의 막 95% 그대로 걷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 판례가 선순위 전시하고 이것도 판례가 한 번씩 바뀌어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 우리 간통죄가 폐지됐죠. 자, 이런 겁니다. 뭐 가다 보니 폐지돼 버렸어. 나는 몰라서. 근데 폐지다 보기에는 판례가 또 틀려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위 전세권도 옛날에는 설정일자하고 전입일자하고 같으면은 무조건 세입자는 늦으니까 전입일자가 하루 뒤이기 때문에 너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나가라 이랬는데, 지금은 또 판례가 문정부 들어서는 우리 세입자들 많이 위하죠. 그래서 아니다. 같은 날에 에덴기도 혹시 늦더라도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으면은 세입자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 건다고 전입신고된 거다. 인수다. 이리 본다. 그죠? 지난주에 했죠? 전세건. 그런 식으로 판례가 조금씩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봅니다.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봅니다.